자, 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상급 심리 측정 및 평가를 맡은 박지만입니다. 자, 심리검사와 심리평가의 개념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검사의 의의는, 우리가 검사는 어떤 행동이나 속성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도구, 기술,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검사는 어떤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내담자에게 일련의 체계적인 질문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검사의 대상이 되는 행동이란 심리학적 측면에서 말하기, 글쓰기, 외적 행동에 물론 의견, 사고, 판단 등의 내적 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검사와 관련된 개념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검사 논리입니다. 행동이나 속성을 측정하기 위한 논리나 이제 이론인데 지능 측정 방법, 적성 측정 방법 등 어떤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검사 도구는 한국판 성인용 엑셀러 지능 검사, 다면적 인성 검사, 성격 유형 검사 등 검사 논리에 의해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도구입니다. 검사 점수는 검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또는 검사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수치적 지수를 의미하고 있고, 이제 검사 관행은 검사의 과정상 논리, 도구 만들기, 점수 계산 등에 적용된 일반적인 관행에 의미합니다. 검사 자료라고 하는 것은 수검자의 원점수, 환산 점수, 검사 자극에 관한 수검자의 어떤 반응 및 진술, 행동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심리검사에 대해서 의의를 살펴보면 우리는 인간의 속성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나타나기 위한 하나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행동을 계량화하는 심리학적 측정 기법이다. 그래서 검사 명칭이 같아도 우리가 측정 내용이 다를 수 있고, 표집된 행동 표본을 대상으로 그 결과를 수치로 나타내어 이를 점수로서 기술하는 측정 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동 표본을 일정한 과정과 절차에 따라 측정하는 표준화된 측정 도구이고, 심리 생리적 측정 방식은 자기 보고의 편파가 좀 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한된 규준을 통해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기술적 과정이고, 사용자의 자격은 검사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제한되어 있죠. 규준은 표본 크기가 큰 경우에도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검사의 기능인데요. 심리검사의 기능은 상담자의 검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오류를 방지해야 되고, 개인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 간의 비교가 또 가능하고, 심리평가의 근거 자료 중 하나라고 우리가 심리검사의 기능을 알 수 있습니다. 심리검사와 관련된 심리 용어를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가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로젠탈 효과라고 해서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스티그마 효과. 나쁜 사람이라고 부정적인 낙인을 찍히면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티그마와 피그말리온 효과는 반대 개념이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서 위약 효과죠. 가짜 약이 진짜 약인 것처럼 정신적, 신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래서 약을 우리가 알약에 약이 없더라도, 약물이 없더라도 빈 이제 캡슐만 먹고 우리가 그걸 먹고도 괜찮아졌어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위약 효과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약물이 너무 세니까. 심리평가에 대한 이해를 보게 되면 심리평가는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어 종합적으로 기술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검사와 상담, 행동 관찰,
개인력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또 이를 토대로 얻은 정보를 종합하고 해석하여 평가를 내리는 전문적인 작업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심리학적 지식, 정신병리와 진단에 대한 지식, 임상적 경험 등을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평가의 기능은 첫 번째 문제의 명료화 및 세분화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수검자에 대한 어떤 이해 및 치료적 관계 유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상담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상담 결과와 효과에 대한 어떤 평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수검자에게 어떤 통찰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고, 개인의 인지적 기능, 강점에 대한 것들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심리평가의 구성 요소는 심리검사, 면담, 행동관찰, 정신병리에 대한 전문 지식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심리적 구성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리학자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추상적이고 가설적인 개념이다. 개인의 성실성이나 외향성의 심리적 속성들은 추상적이어서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상태 평가는 우리가 면담 시간에 환자의 증상과 징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인데, 며칠 사이에 증상이 변할 수 있으므로 현재 정신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면담 중에 관찰된 환자의 외모, 말, 행동 및 생각 등을 기술하는 것이고요. 주요 항목은 우리가 일반적인 기술, 외모, 행동, 정신운동 활동, 면담 시의 태도, 그리고 감정과 정서에서는 현재의 기분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들, 말의 양은 어떤지, 속도는 어떤지, 연속성은 어떤지, 환각이나 착각은 없는지, 또 사고 내용과 사고 과정은 어떤지, 감각과 인지는 진압력이라든지 집중력, 기억력, 계산력, 상식과 지능, 추상적 사고 능력은 어떤지, 판단과 병식은 어떤지, 상황적으로 사회적 판단력과 자신이 병을 앓는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과 이해 정도는 어떤지, 그 다음에 정신건강과 정신장애의 가설적인 연속설상에서 우리가 심리사회적 기능을 고려해 점수로 나타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검사의 개발 시 우리가 유념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게 되면, 검사 본래의 개념화가 우리가 통계 분석 등의 구체적인 과정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전 검사 설계 단계에서부터 최종 검사 점수 보고에 대해 고려를 해야 되고, 검사는 최종 시행에 앞서 비공식적인 예비 시행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검사의 전체 제작 기간은 검사 개발자가 예상한 기간보다 우리가 오래 걸릴 수 있고, 문항은 최대한 단순하고 일반적인 이해를 요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문항이 독창적인 경우 오류의 원인이 되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문항 분석의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서도 부적절한 문항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관점에서 표준화 집단이 무조건 크다고 우리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문항 제작에 앞서 해당 검사 분야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고, 문항 준비 단계에서 충분한 분량의 문항을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검사의 표준화를 위해 최종 매뉴얼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심리검사 제작자의 자격 조건을 또 살펴보면, 검사의 목표 및 내용, 검사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 수검자 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항 유형 및 특징,
문항 제작의 세부 과정 등 문항 작성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됩니다. 신뢰도와 타당도,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 문항 분석 방법 등 검사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을 숙지해야 되고, 상담자 자신이 고등 수준의 정신 능력을 보유해야 됩니다. 검사 문항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문장력을 좀 보유해야 되고, 다른 평가자나 검토자 의견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어떠한 편견을 가져서도 안 되고, 새롭게 창의적인 문항을 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항 분석 방식은 고전 검사 이론에 의한 문항 분석이 있는데, 고전 검사 이론의 개념은 검사 도구의 총점에 의하여 분석되는 이론인데, 검사에 의한 관찰 점수는 진점수와 우리가 오차 점수에 의하여 합성됨을 가정하여 전개한 검사 이론입니다. 그래서 진점수와 오차 점수로 그렇습니다. 동일 검사를 동일 피험자에게 무한반복 실시하여 얻은 점수들을 평균 점수로 추정을 하고, 진점수와 측정 오차와 상관관계를 0이라고 가정합니다. 피험자가 재고 있는 능력의 정도의 검사 도구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추정이 되고, 문항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총점 계산, 집단 구분 등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문항의 난이도는 우리가 검사 문항의 어려운 정도를 뜻하는 거고, 문항 난이도 지수는 한 문항에서 총 반응 수에 대한 정답 반응 수의 비율로 표시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 문항의 쉬운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문항 난이도를 알아보는 목적은 적절한 수준의 문항을 고르기 위해서인데요. 문항 난이도 지수의 범위는 0.0에서 0.25는 어려운 문항, 0.25에서 7호는 적절한 문항, 0.75에서 1.0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문항 난이도 산출 공식은 피험자 수, 그리고 문항을 마친 피험자 수, 피험자 수는 n, 문항을 답을 마친 피험자 수는 r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문항의 변별도를 보게 되면, 문항의 변별도는 각 문항이 피험자의 능력 수준을 변별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우리가 변별도라고 이야기하고, 문항의 변별도가 높으면 검사의 신뢰도는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항의 변별도 지수는 문항 점수와 피험자의 총점의 상관계수에 의해 추정되고, 문항 변별도가 음수인 문항은 나쁜 문항으로 검사에서 제외됩니다. 개별 문항 점수와 전체 점수 간의 상관이 높으면 문항 변별도가 높아집니다. 문항 변별도는 -1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는데 1에 가까울수록 변별도가 크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항 변별도는 문항 난이도에 따른 다른 값을 가지게 되므로 문항 난이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문항의 추측도는 문항의 답을 모르고 추측으로 문항의 답을 맞히는 비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능률도는 선다형 문항의 경우 피험자가 오답지도 정답지처럼 보여 택할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답지에 대한 응답 비율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항 반응 이론의 개념을 살펴보면, 피험자의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찰할 수 없는 잠재적 특성이 있다고 가정하자. 피험자의 검사 점수로부터 잠재적 특성을 추정하는 절차와 관련된 일련의 이론인데요. 고전 검사 이론에서 측정 오차가 피험자 집단의 성질에 관계없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검사 이론입니다. 그래서 피험자의 잠재된 능력 수준과 문항에 대한 반응의 관계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나타냈습니다. 피험자의 능력에 따른 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을 나타내는 문항 특성 곡선에 기초를 하였습니다.
문항 반응 이론의 기본 과정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1차원성의 과정인데 하나의 특성으로 문항 점수나 문항들의 상호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과정이에요. 한 검사의 모든 문항들이 반드시 하나의 잠재적인 특성만을 우리가 측정해야 된다, 제어된다 라는 것들이 1차원적인 과정이고 지역 독립성 과정은 피험자의 능력 수준을 감안해요. 한 검사에서 한 검사 문항들에 대한 반응은 각각 지역 독립적이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특정 문항에 대한 반응은 다른 문항에 대한 반응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항 특성 곡선을 ICC라고 이야기하는데 특정 문항을 맞출 확률을 잠재적 능력의 함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피험자 능력에 따라 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이 없는 성격 검사의 경우에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문항의 난이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잠재적 능력은 평균 0, 표준 편차 1, 범위는 플러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이르는 분포라고 가정하고 있고 문항 변별도는 문항 특성 곡선의 기울기가 크면 높아지고 기울기가 작으면 낮아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항의 난이도는 첫 번째 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이 0.5에 해당하는 능력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려운 문항일수록 난이도의 값이 높아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의 이론적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이지만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사이에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언어적 용어는 매우 쉽다, 쉽다, 중간이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 난이도는 수검자 집단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항의 변별도는 문제가 학습자의 능력 수준을 상하로 구별해주는 정도고 문항의 난이도를 나타내는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 특성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우리가 문항 변별도가 높고 문항 변별도의 이론적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지만 문항 변별도가 음수값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전 검사 이론과 문항 반응 이론을 비교하게 되면 기본 과정은 우리가 관찰 점수는 진 점수와 오차 점수 합이고 문항 반응 이론은 1차원성 과정과 지역 독립성 과정 진점수는 반복 측정 가능하고 반복 측정이 불필요하고 문항 모수는 비교적 간편한 계산 공식이지만 복잡한 수리적 모형이다. 문항 특성을 추정하게 되면 수검자에 의해서 변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고 피험자 능력 추정을 보게 되면 검사 도구의 특성에 의해서 변하게 되는데 불변성을 지닌다 라고 얘기하고 측정 오차는 피험자에 따른 측정 오차가 동일하고 측정 오차가 상이하다. 그래서 신뢰도 검증은 오차 점수의 분산과 관계가 있고 검사 정보 함수의 피험자의 능력 수준에 따라 다르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준화 검사 개념과 제작 과정 첫 번째 검사의 표준입니다. 검사의 표준은 검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고 검사의 표준은 제작, 실시, 채점, 해석 등에 이르는 검사의 재반 과정에서 지켜야 할 검사 관행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표준화는 검사의 재반 과정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래서 동일한 검사를 여러 사람에게 실시하는 경우 수검자 또는 응답자가 다르더라도 우리가 검사의 실시 및 채점 등은 조건은 같아야 된다. 지능검사를 가장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검사의 표준화를 위해 개발자는 검사의 진행상 지시사항의 교본에 우리가 상세하게 기재를 해야 되고
검사자는 교본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서 충실하게 검사를 임해야 됩니다. 개인의 검사 점수 비교 및 해석을 위해 일정한 규준, 어떤 분할 점수도 같이 우리가 설정이 되어야 되겠죠. 표준화 검사는 검사의 실시, 사용, 해석을 위한 명확한 지침이고, 표준화 검사는 경험적으로 우리가 제작이 되며 적절한 규준 및 기준 점수, 타당도와 신뢰도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검사는 재반 검사 사항에 있어서 일관성을 보장해주는 수단이고, 표준화 검사에서 검사자는 수검자가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검사의 경우 표준화된 절차에 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표준화 검사의 제작 과정, 첫 번째 검사 목적의 정의는 검사의 목적 및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고, 사전 검사 설계는 검사의 실시 형태, 반응 형태, 검사 소요 시간, 검사를 통해 산출되는 점수의 개수, 점수 보고 방식 등을 고려하여 검사를 설계해야 되는 거죠. 문항을 준비해야 되는데, 문항의 형태 및 반응의 형태, 그리고 문항의 채점 형태를 고려하여 문항을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항 분석을 해야 됩니다. 문항 분석은 예비 검사 단계, 통계 분석 단계, 문항 선택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다음으로 표준화 및 규준 작성인데, 표준화 작성을 검사의 규준을 제공하는 것이고, 문항의 최종적인 선택 이후 실시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최종 검사 준비 및 출판, 이 단계를 잘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준의 개념과 개발. 규준은 특정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선정하는데요. 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점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작성하는 것이고, 규준은 하나의 분포를 이루는 점수 집단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대적 점수의 해석을 위한 일정의 기준이 되고, 규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전집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정한 크기의 표본 집단을 선정해야 됩니다. 이들에게 검사를 실시하여 나타난 점수를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우리가 변화 점수를 만듭니다. 이 변화 점수가 규준이고요. 규준 집단은 구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되고, 우리가 최신성을 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규준은 표준 집단의 점수 분포를 반영하고 있고, 규준 집단은 전집의 대표적인 어떤 표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많이 이야기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1,400을 대상으로 우리가 최근에 규준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검사의 규준화는 수검자의 이제 검사 점수를 모집단 점수 분포에서의 어떤 상대적 위치로서 나타나기 위해 사용하는 규준 설정의 과정이고, 규준화를 위해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 방법을 동원해야겠죠. 그래서 보통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내며 원점수와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집단 내 규준의 종류, 백분위 점수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